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왜 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해요. 옷이 점점 헐렁해지는데 먹는 양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흡수되도록 먹는 것,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왜 근육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질까요?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휘청거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오랜 침상 생활을 만들어 더 많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통증이나 열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단백질, 양보다 흡수가 핵심인 이유. 그렇다면 왜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을 연료 넣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양은 젊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둘째,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가져다 놓는다고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함께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셋째, 타이밍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상극인 성분을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받고 근육 합성 신호가 활발한 시간대를 놓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씨앗만 많이 뿌린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니죠. 적절한 물과 비료, 햇빛이 있어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태그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식재료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60대 이상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3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새우 소화가 쉬운 고품질 동물성 단백질. 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이 적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백지당 약 20지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특히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셀레늄과 요오드 같은 미량 원소가 갑상선 기능을 지원해 전반적인 대사를 개선합니다. 주 2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약 8만 백지 드시면 됩니다. 단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피하셔야 하고 신선도가 중요하니 구입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볶음으로 드시고 내장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제거 후 조리하세요. 렌틸콩 혈당 관리까지 돕는 식물성 단백질. 렌틸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백지당 약 25지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아미노산 균형이 다른 콩류보다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곡류와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리 46시간 불린 후 끓는 물에 1520분간 삶아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소화가 어렵다면 으깨서 죽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주 34회, 한 번에 건조 상태 기준 304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깨가루 염증을 잡는 식물성 오메가-3. 들깨가루는 단백질 보충과 동시에 염증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이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데 들깨의 오메가-3는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해 근육 보호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리그난 성분이 호르몬 균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벗긴 거피 들깨가루를 선택하시고 하루 12큰술약 15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위해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밀폐용기에 보관하되 3개월 이내에 드시고 볶은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것이니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해시태그 흡수력을 높이는 황금조합 3가지. 이제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단백질 흡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우 브로콜리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는 조합. 새우의 철분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34배 증가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한 끼 레시피 새우 80지과 브로콜리 100지를 준비합니다.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나누어 끓는 물에 2분간 데치고 새우는 소금물에 살짝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팬에 올리브오일 1큰술을 두르고 중불에서 마늘 다진 것 1큰술을 볶다가 새우를 넣어 2분간 볶습니다. 브로콜리를 넣고 1분 더 볶은 후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춥니다. 주 3회 저녁 메뉴로 드시면 좋습니다. 렌틸콩, 현미, 아미노산 상보성의 완벽한 만남. 렌틸콩의 부족한 메티오닌을 현미가 보충하고 현미의 부족한 라이신을 렌틸콩이 제공해 완전 단백질 효과를 냅니다. 한 끼 레시피 렌틸콩 40지을 4시간 불린 후 끓는 물에 15분간 삶습니다. 현미 40지도 같은 양의 물에 30분간 끓여 밥을 지어줍니다. 삶은 렌틸콩과 현미밥을 11 비율로 섞고 참기름 1작은술과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합니다. 여기에 당근, 양파 등의 채소를 다져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점심 메뉴로 주 4회 정도 드세요.
들깨가루 저지방, 우유 지용성, 영양소 흡수의 지름길. 들깨의 오메가-3화 지용성 비타민들이 우유의 적당한 지방과 만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 끼 레시피 저지방 우유 200ml를 미지근하게 데우고 들깨가루 1큰술을 넣어 잘 젓습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 1작은술을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해도 좋고, 이 경우 칼슘 흡수를 위해 깨끗이 씻은 멸치 23마리를 함께 갈아 넣어도 됩니다. 해시태그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흔한 실패 패턴 3가지. 좋은 식재료도 잘못 조리하거나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점검해 보세요. 과도한 튀김과 강한 화력 조리. 새우나 생선을 바삭하게 튀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80도 이상의 고온은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튀김 기름의 산화물질이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대신 찜이나 중불 볶음을 이용하세요. 새우는 껍질째 찜통에 57분간 쪄서 드시거나 팬에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 중불에서 익혀보세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고 향신료나 허브로 맛을 내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렌틸콩의 과당, 과염조림. 렌틸콩을 달달하고 짭짤하게 졸여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조림용 소스들은 나트륨과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렌틸콩은 삶은 후 자연스러운 단맛을 살려 드세요. 양파나 당근 같은 자연 단맛 채소와 함께 끓이고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국물을 사용하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후추, 로즈마리 같은 허브로 향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 직후 커피나 차.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아연 흡수를 50% 이상 방해합니다. 특히 새우처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드신 직후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커피나 차는 식후 60분 이후에 드시거나 식사 30분 전에 미리 드세요. 어쩔 수 없이 식후에 드셔야 한다면 연한 농도로 만들고 레몬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가 탄닌의 방해 작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2주면 달라집니다. 실전 로드맵.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2주간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주차 소화 환경 정비와 염증 완화. 첫 주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침에는 들깨 라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저지방 우유 200ml에 들깨가루 1큰술을 넣고 꿀 1작은술로 단맛을 내어 드세요. 온도는 607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겁게 하면 들깨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렌틸콩과 현미를 11 비율로 섞은 밥을 드세요. 처음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틸콩을 충분히 무르게 삶아주시고 현미밥도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 부드럽게 지어주세요. 여기에 무, 당근 같은 소화를 돕는 채소를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새우 요리를 가볍게 드세요.
새우 6080지 정도를 중불에서 볶거나 찜으로 만들어 드시고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35ml를 목표로 하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담당이와 상의하세요. 식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시면 소화를 돕고 근육합성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주차 단백질 강화와 활동량 증가. 둘째 주부터는 단백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신체 활동도 확대해 보세요. 아침에는 들깨 라떼에 추가로 단백질을 보강합니다. 죽에 들깨가루 1큰술과 삶은 새우 45마리 또는 닭가슴살 한 조각을 다져 넣어 드세요. 죽은 소화가 쉬워서 아침 식사로 부담이 적고 영양소 흡수도 빠릅니다. 점심에는 렌틸밥의 비중을 늘리고 샐러드나 맑은 수프를 추가합니다. 샐러드에는 들기름을 1작은술 정도 뿌려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세요. 수프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국물에 양파, 당근을 넣고 끓인 후 들깨가루로 고소함을 더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새우의 비중을 접시에 13 정도로 늘려보세요. 새우 10만 120지 정도를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의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는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소화를 돕고 맛을 풍부하게 만드세요. 이 시기부터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숙면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해시태그 정량 가이드와 조리 원칙.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 육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96지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를 3끼에 나누어 매 끼니마다 2,432지씩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개인의 소화 능력, 기저질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첨가당은 총 칼로리의 10% 이내로 유지하세요. 수분은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하세요. 조리할 때는 찌기, 삶기, 중불볶이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세요. 강한 화력이나 튀김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조리 시간도 최소화해서 영양소 파괴를 줄이세요. 양념은 나중에 넣고 소금보다는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식후 60분 이후에 드시고 하루 총 섭취량을 커피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영양제를 드신다면 식사와 30분 이상 간격을 두어 상호작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자주 묻는 질문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데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활용하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조리법도 새우와 동일하게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나 템페 발효콩도 소화가 쉬운 편입니다. 렌틸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고 불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세요.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삶기 전에 한 번 더 헹궈주시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생강이나 회양씨를 조금 넣으면 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고 으깨서 죽 형태로 만들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들깨가루 대신 생선기름 보충제를 먹어도 될까요? 보충제도 나쁘지 않지만 천연식품이 더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이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드시고 EPA, DHA 합계 1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과 만성신장질환이 있는데도 이 식단을 따라해도 될까요?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렌틸콩의 양을 줄이고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나트륨과 칼륨 섭취도 의료진 지시에 따라 조절하세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는데 꼭 식후 60분 후에 마셔야 하나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전 30분이나 식후 60분 후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 어렵다면 식후 바로 드시더라도 연하게 우려서 드시고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을 넣어 비타민 C를 보강하세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긴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24시간 내에 이 3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마트에 가셔서 마른 새우, 렌틸콩, 거피 들깨가루를 사세요. 새우는 냉동실에, 렌틸콩은 밀폐용기에, 들깨가루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방 동선을 정리하세요. 이 3가지 재료를 한 곳에 모아두고 조리도구도 미리 준비해두면 요리할 때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커피 타이밍을 조정해 보세요. 식후 바로 마시던 습관을 식후 1시간 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영양소 흡수가 개선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들깨 라떼 시작합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에 도전해 볼게요. 같은 작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가족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흡수에 집중하셔서 근감소증 예방하시고 활력 넘치는 시니어 건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수 습관이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흡수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